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져서 목사님 건강관리도 하셔야 될 텐데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네, 산책은 꼭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 이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 좋더라고요. 낮에 좀 점심 드신 후에 산책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갓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신통할 끝나고 나면 잠시 후에 오전 10시 이 서울중앙지법원 서관 502호입니다. 502호에서 알선 주재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측의 요청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증인석에 섭니다. 자, 오늘 목사님 잠시 후에 이제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 재판 어떤 심정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측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오늘 이제 증인석에 서는 걸로 오늘은 재판을 받는데요. 네. 예, 검사가 먼저 특검이죠. 네. 특검이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변호인이 김건희 변호인들이 저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검사도 합니다. 네. 변호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언더카바라고 하는 순수한 목표로 이렇게 선물을 건넸고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과 달리 이거 언더카바가 통용되지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취재윤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감사의 표시냐, 진짜 청탁이냐, 아니면 이 언더카바가 이렇게 뒤섞여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심리를 벌이는 겁니다. 예, 지혜롭게 여유 있게 네. 잘 할 계획이고 김건희 측 변호인이 굉장히 깐족거리면서 저를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네네. 저도 의연하게 잘 대처할 겁니다. 네. 잘하시고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 이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으로 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해왔던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병헌이 구속이 되고 소녀상은 6년 만에 이 바리케이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김병헌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 김병헌이라는 인간이 지난 2024년부터 2년 전부터 일본의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이라는 이 극우단체와 협업을 해서 감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경찰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의견서를 또 유엔에 보냈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병헌이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김병헌이가 이것을 철폐하는 국민행동 대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이용훈과 유석춘까지 대동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의 발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안부 이 관계조사 발표는 일본의 고노 회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93년도에 고노 회담에서 일본의 그 관방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모집, 이송,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언이설이죠. 위안부한테 뭐 돈 벌게 해주겠다, 뭐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94년도에 그렇게 고노 회담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 아베가 2007년도인가요? 아베 1차 내각 때 그걸 또 뒤집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가 하면 일본 정부 자료 중에 1차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원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 연행을
됐다고 하는 기술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저 재판부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소집이 됐다고 하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병현이가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아주 사악한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석춘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그날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에 그 저항하기 위해서 피켓 내용이 뭐냐면 빈 협약을 위반한 거다.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런 팻말도 들었고 이영우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 소녀상을 즉각 철거하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이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니까 이제 수사한 경찰들이 문제가 있다 네.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다가 서한을 보낸 거죠.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 김병헌 사건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게 일본의 기술입니다. 이게 일본 측의 교묘한 기술인데 우리는 같은 동족인 김병현에 대한 이 증오와 분노가 막 네네. 충천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그게 일본의 공략이지 사실은 우리가 김병헌 사건을 통해서 김병헌을 보면 안 되고 김병헌의 배후 세력, 네. 일본의 극우와 일본 정부의 그 간악함을 봐야지 네. 김병헌을 보고 분노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네. 물론 김병헌이는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할 자리이지만 어찌됐든 사실은 그런 거다. 네. 이걸 알았으면 일본의 좋겠습니다. 구구단체 나데시코 액션 네. 이것들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바람잡고 그리고 김병현이가 뭐 이미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김병현이가 저렇게 6년 동안 저짓을 한 배후에는 일본 측에 돈을 받았잖아요. 네. 7,600만 원을. 자금들이 계속 그리고 흘러들어왔고. 5년 동안 그래서 조직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이제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위안부 이 모욕하고 이 김병현에 대한 엄벌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뭐 길거리에서 서명운동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 요망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일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억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026년도에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중단을 더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사님 또 목소리가 주장도 있으시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가 7,800톤이 방류되었고요. 13차 방류를 완료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류량의 14%가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요거 저도 조금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저항도 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제 탄핵 되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서 싹 그 관심도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 통일 문제고 남북 문제고 위안부 문제고 이게 국민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그걸 이슈화하는 거 뇌관을 건드려서 다시 이제 각인시키는 게 제 역할인데 지금 지난 3월까지 10만 1,900톤이 방류된 건데 이거는 누적 집계가 아닙니다. 그때 그러고 이번 지난달에도 방류를 했어요. 19차, 18차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19차를 4월 2일 날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62,400톤을 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 방류를 또 한 겁니다. 4월 2일 날. 2026년 4월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또 1년 동안 62,400톤을 은근히 또 8차례에 걸쳐서 또 방류를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몇 차에 걸쳐서 얼마의 양을 방류하겠다는 게
이제 일본 측의 네.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처리수를 방류한다고는 그러지만 그거 믿을 수가 없고요. 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보수나 극우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 이제 이 진보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한참 시끄럽더니 이제는 싹 잊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상관없이 절대 그러면- 일본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이 핵 폐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대 입장 보여주셔야 할 것 감시 같습니다. 감독 네. 철저하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북측 축구단 방한 소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0일 오후 7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북측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 그리고 남측의 수원FC 위민과의 준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23일 날 결승전 바로 같은 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통일부가 이 남측의 민간단체 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 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응원을 해야 통일지향적인 응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응원은 응원인데 네. 우리에게는 무거운 사명감이 있습니다. 통일지향적 응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양측을 응원하는 방법, 네. 공동 응원의 의미를 한번 살려보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짧게 하자면 승패를 떠나서 함께 즐겨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8년 만에 북측 대표단의 방남을 환영하는 분위기, 그걸 좀 더 우리가 고조시키고 그 양 팀의 페어 플레이를 응원하면서 그래야만이 이들이 이제 북에 귀환하고 나서 그래도 남조선은 우리의 동포고 통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북 정권에 피력을 해야 될 소스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 단절을 회복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고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해도 우리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팻말 같은 거를 한번 만들게 된다면 내가 이제 그 민화협에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Beyond Victory, 승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피켓도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 예, 경기 결과보다는 남북 교류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번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를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고향 여자 축구단하고 수원FC 위민하고 한번 붙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북한 측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훨씬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게임이 되려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아마 23일 결승전까지 북측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느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북한하고 요즘은 북한이란 표현 쓰면 안 된다고 보던데 조선이란 표현 쓰겠습니다. 조선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어느 쪽을 응원하겠냐라는 설문조사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이 조선을 응원하겠다.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민족에 대한 동질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통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최재형 목사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오늘도 기도 제목 하나 주고 가시죠.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재형 목사님 건강하셔야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고 많은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입안이 다 헐고 입술이 다 입술이 이렇게 막 부르트셨는데 목사님 좀 건강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